안녕하세요.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터 컨트롤러의 레이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캐릭터는 여러 동작을 해야 합니다. 걷거나 점프하거나 달리거나 회전하거나 넘어지기, 활쏘기, 바벨 들기, 권투하기 등 한 가지 동작뿐만 아니라 여러 동작을 같이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들, 즉 애니메이션을 제어하는 것이 애니메이터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입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애니메이터 레이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는지 제가 유니티 에디터에서 데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제가 지금 에셋스토어에서 에셋을 하나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리고 이 에셋을 게임 객체 하이라키 계층 구조창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에 보면 지금 여기 샘플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터 컴포넌트에 보면 애니메이션 레이어즈라는 컨트롤러를 지금 참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바타는 지금 SF3D 모델을 임포트해서 불러들였을 때 초기 설정을 이 모델에서 아바타를 생성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아바타를 생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 레이어즈를 더블 클릭해서 애니메이터 창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애니메이터 창으로 열면 기본적으로 베이스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크랭이라는 추가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는 지금 크랭이라는 스테이트를 지금 정의했고 이 스테이트 안에 보면 모션은 크랭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제가 여기에 참조시켰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눌렀고요. 그리고 지금 베이스 레이어가 동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든지,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다쳐서 걸어가는 동작과 울고 있는 동작에 관련된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이 지금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베이스 레이어 말고 내가 서 있는 동작에서 우는 거를 같이 만든 동작을 해보겠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는 게 애니메이션 레이어라는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이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만들어서 캐릭터에 적용시키는 것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제가 씬을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씬을 만들기 위해서 에셋 폴더에 씬즈 폴더에 가서 씬즈 폴더를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크리에이트에 씬 명령 메뉴를 클릭해서 새로 씬 하나 만들어 놓고 이름은 데모 레이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데모 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데모 레이어가 계층 구조창으로 로드가 되어집니다. 당연히 지금 데모 레이어에는 메인 카메라, 그 다음에 디렉션 라이트 두 개의 객체가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에셋 폴더를 보시면 제가 폴더를 지금 몇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서드 에셋라는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즈 폴더도 있고요. 그리고 머티리얼즈도 있고, 프리팹스, 씬즈, 스크립트 이렇게 여러 개의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유니티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에는 각각의 에셋들을 그룹 지어서 관리할 수 있는 하위 폴더들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위 폴더에는 대표적으로 스크립트,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즈, 모델즈, 그리고 뭐 프리캡스, 머티리얼즈, 비디오즈, 오디오즈 뭐 이런 폴더들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에셋을 에셋 스토어나 또는 별도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각각의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서 관리하는 게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즈라는 폴더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라는 것들을 새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즈 폴더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클릭하고 파워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그리고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서 지금 데모 레이어라고 이름을 주고 자,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만들어 놨습니다. 당연히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만들어진 데모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지금 애니메이터 창이 열려질 거고요. 애니메이터 창 안에 보면 기본적으로 스테이트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 스테이트라는 거 그리고 엔트리, 엑시트 스테이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레이어에는 베이스 레이어즈라는 베이스 레이어 하나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야 되지만 먼저 레이어라는 개념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레이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래픽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뭐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든 또는 뭐 맥스든 마야든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어지는 레이어라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디자인 측면에서 레이어를 살펴보면 즉 레이어라는 이 단어 뜻 자체가 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이 여러 개 층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어, 여러 개의 층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를 이루게 되는데 투명 종이의 이미지의 일부분을 그리고 또 다음 종이의 이미지의 일부분을 그려서 투명 종이를 가지런히 쌓아서 보면 그려진 것이 아닌 원래부터 한 종이에 그려진 이미지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즉, 뭐, 한 층에는 뭐 왼쪽 모습을 그리고 다른 층에서는 오른쪽 모습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두 개의 층을 합치게 되면 왼쪽, 오른쪽이 합쳐진 완벽한 이미지가 연출되어지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레이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건축 또는 기계 이런 일반 산업 분야에서도 레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방이다라고 하면 그 방에는 벽도 있고요. 천장도 있고 바닥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있고 그리고 문도 있고요. 거기에 뭐 장롱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책상도 있고 옷장도 있을 거고 뭐 의자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방들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방에는 도어들 또는 옷장, 책상, 침대 이런 것들이 같이 구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한 층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그 방들에서 도어를 따로 그룹핑 지어놓고 창문도 따로 그룹을 치고 바닥 그리고 천장 자 그리고 가구 자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각 그룹핑 된 거를 레이어로 만들어서 도면에서 CAD라는
그 소프트웨어에서 그 레이어를 키면 그 레이어가 캐드 도면에서 보여지는 거고요. 레이어를 끄면 그 레이어에 속해져 있는 엔터티들은 보이지 않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일반 산업 분야에서 레이어라는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형에서도 레이어는 당연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정보 시스템에서 보면 우리가 걷고 있는 땅에는 층들이 여러 층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레이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게임 분야에서 레이어는 캐릭터가 움직이는 동작을 구현하는 애니메이션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FPS나 TPS 형식의 게임에서 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게임의 경우 캐릭터는 한순간에 한 가지 행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이상 일반적으로는 두 개 정도 행동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총 같은 화기를 사용하는 FPS 게임이다라고 하면 캐릭터는 달리거나 걷는 동시에 총을 쏠 수도 있고요. 단검을 휘두를 수도 있으며 또는 뭐 탄창을 교체하기도 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동작들이 같이 혼합이 돼서 구현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게임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소에는 상체와 하체 모두 달리는 애니메이션을 취하지만 달리는 도중에 다른 행동을 취한다면 하체는 여전히 달리는 모션을 출력하고 상체는 총을 쏘거나 단검을 휘두르거나 또는 탄창을 교체하는 애니메이션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일일이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면 가만히 서서 위에 세 가지 행동을 하는 애니메이션, 즉 걸으면서 다른 행동을 하는 애니메이션, 달리면서 행동을 하는 애니메이션 등을 모두 만들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 점프하면서 폭탄을 던지는 모션을 만들고자 한다면 점프하는 모션 중 어느 타이밍에 폭탄을 던지는 모션을 추가해야 할지 약간 골머리를 앓게 될 거예요. 자, 이런데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걷는 애니메이션, 달리는 애니메이션, 서 있는 애니메이션, 점프 애니메이션, 그리고 각각의 행동을 취하는 애니메이션 정도를 만들어서 표현을 하면 손쉽게 우리가 원하는 동작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레이어를 게임에서 또는 디자인에서 건축 또는 기계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유니티 에디터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같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는 이 프로젝트에는 필요한 그 에셋을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프로젝트를 처음 이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실 분들은 지금 에셋 스토어를 열어주셔갖고요. 두 개의 에셋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 윈도우 탭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에셋 스토어를 클릭하십시오. 에셋 스토어 클릭한 다음에 당연히 에셋 스토어에는 지금 이렇게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거나 서치 온라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 검색 필드에 가서 프리 캐릭터, 자, 프리 캐릭터 팩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인터넷에 따라서 인터넷 트래픽 속도에 따라서 또 자연스럽게 찾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프리 캐릭터라는 거를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찾으셔도 되겠죠. 스펠링이 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찾기가 어려우니까 정확하게 스펠링 확인하시고 넣어주시면 돼요.
SS토어에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캐릭터 팩 프리 샘플 해갖고 이 SS 다운로드 받으셔서 임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캐릭터 팩 콜은 좀비 샘플을 찾으셔서 임포트하고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된 결과는 지금 이와 같이 SS 폴더에 하위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다가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열어서 다운로드 된 거를 확장을 해보면 지금 애니메이션즈 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터 컨트롤러즈도 폴더가 있고 머티리얼즈, 모델즈 또는 프리팹스 그리고 씬즈 여러 가지 하위 폴더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모델즈를 그대로 설정하지는 않을 거고요. 프리팹에 있는 부분을 가져다가 쓸 건데 그 전에 지금 모델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될 것들은 지금 여기 프리메일 언더라인 2를 선택을 해서 보시면 자 여기 임포트 세팅에 보면 리그 버튼이 눌러져 있고요. 애니메이션 타입이 휴머노이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바타 정의할 때 이 모델에서부터 아바타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애니메이션 탭 버튼을 눌러보면 임포트 애니메이션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설정을 변경해 주시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가져다 쓸 거는 프리팹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가져다 쓸 겁니다. 그래서 프리팹스에 보면 베이스 폴더도 있고요. 샘플 무브먼트 폴더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동영상에서 사용할 프리팹은 메일 프리심플 무브먼트라는 프리팹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하이라키 계층 구조창으로 드래그 해 주십니다. 자, 드래그 해서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자, 인스펙터 창에 확인해 보시면 자, 트랜스폼 컴포넌트, 리지드 바디, 그 다음에 캡슐 콜라이더, 애니메이터, 그리고 심플 샘플 캐릭터 컨트롤러는 스크립트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애니메이터 컴포넌트 안에 보면 프리 애니메이션즈라는 자,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걔를 여러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에셋 창에 에셋 폴더 어떤 폴더에 이 컨트롤러가 에셋이 위치하는지를 하이라이트 시켜주죠. 그런 다음에 걔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애니메이터 창에 지금 이와 같이 각각의 정의 내려진 메카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베이스 레이어 애니메이션즈 두 개의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 얘를 우리가 조금 아까 애니메이션즈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동작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애니메이션즈 레이어 만들어 놓은 거로 즉 아까 데모 레이어라는 걸 만들어 놨었죠. 걔로 이 컨트롤러의 값을 참조시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에셋 폴더에 가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즈 폴더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데모 레이어라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걔를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자, 컨트롤러 변수 속성으로 참조시켜 주면 데모 레이어라는 값이 참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보면 자, 베이스 레이어에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얘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자, 동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캐릭터가 Y축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리지드 바디라는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고요.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확장해서 보면 여기에 use gravity라는 즉 중력을 사용할 거라는 항목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중력이
중력이 지금 여기 체크되어 있으니까. 자, 중력 때문에 얘는 바닥으로 무한대로 지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딱 떨어지지 않고 바닥에 랜드할 수 있게끔 게임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계층 구조창으로 가셔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3D 오브젝트의 플레인이라는 객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플레인 객체를 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바꿔줄게요. 그라운드로 이름을 바꾸고 자, 그리고 트랜스폼의 포지션의 값을 00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폼의 이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의 이 값들을 초기화시켜 줄 때에는 오른쪽에 점색에 컨텍스트 커맨드 메뉴를 클릭해서 그다음에 리셋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라운드의 값이 스케일이 111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그라운드의 X값, Z값을 크기를 좀 조절해 줄 거예요. 그래서 X값에다가 10을 주시고 Z값도 1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하고 좀 틀린 부분이 또 하나 발생을 했을 수 있는데 지금 캐릭터하고 지금 확인해 보면 약간 지금 캐릭터가 바닥 중간에 걸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캐릭터를 선택을 해서 보시면 거기에 캡슐 콜라이더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캡슐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속성들을 다 보이기 위해서 확장, 삼각형을 클릭해 보면 확장이 되겠죠. 거기에 에디트 콜라이더라는 속성이 있는데 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에디터 콜라이더에 보시면 이와 같이 콜라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이더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센터의 값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는 자, 여기에 보면 자, 그라운드에도 메시 콜라이더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이 메일 게임 객체의 포지션 Y 값을 0이 아니라 1로 줘서 한번 위에 위치시키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과연 바닥에 멈추는지 아니면 더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 실질적으로 얘도 Y 값을 0이 아니라 1로 줘도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네요. 네, 애니메이터 컴포넌트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데모 레이어를 참조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캐릭터 팩 애니메이션즈에 가서 보시면 자,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들이 지금 정의 내려져 있는 거를 임포트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보시면 워크라는 애니메이션을 갖고 있는 에셋을 선택을 하시고 그 하위 계층까지 확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뭐 백워드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거는 앞으로 걸어갈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는 부분에 애니메이션이 하나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Common People Work라는 폴더 에셋이 하나 있고요. 그 에셋을 확장해서 보면 Work라는 애니메이션이 지금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애니메이션을 내가 수정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애니메이션 워크라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고 컨트롤 T에서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복제한 거를 애니메이션즈 폴더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동을 한 다음에 이 워크라는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고 인스펙터에서 루프 타임을 체크해주면 얘는 반복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워크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터 창으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자, 워크라는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요. 그 워크 스테이트를 선택해서 인스펙터 창에 보면
모션이 워크로 참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게임 화면을 보면 캐릭터가 걸어가는 애니메이션이 지금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지금 또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씬즈 안에 씬즈 탭을 눌러서 메인 카메라를 선택을 해서 보면, 자, 메인 카메라의 위치는 조금 더 이렇게 뒤편에, 뒤에 카메라가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앞으로, 즉, 파란색의 Z축을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카메라가 Z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반대로, 자, 앞쪽에 카메라가 위치할 경우에는 앞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Y축을 기준으로 로테이션을 180도 해볼게요. 180도를 하게 되면 카메라가 180도 회전이 될 거고요. 당연히 캐릭터가 이와 같이 보이게 되겠지.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자, 캐릭터는 그 자리에서 애니메이션, 즉 워크라는 애니메이션이 동작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이 게임 객체에는 스크립트가 지금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키보드나 WASD를 입력을 해서 캐릭터를 이동시킬 수도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키보드의 화살표 또는 WASD를 자, 눌러서 캐릭터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얘는 점프가 동작이 진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스피드의 값을 무브 스피드 또는 턴 스피드, 점프 포스의 값을 바꿔주시게 되면 스피드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점프력을 높일 수도 있고 점프력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제 충분하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자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만들어서 어떻게 두 개의 동작을 구현을 하는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스포시안 이 모델을 보시면 동작에서 보면 거기에 보시면 픽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검색 필드에 가셔서 피크라고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픽업이라고 찾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픽업 애니메이션을 가져다 사용을 할 거고요. 아까처럼 우리가 픽업 애니메이션도 수정을 해서 루프 타임, 즉 반복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컨트롤 T 눌러서 복사를 해서 애니메이션즈 폴더로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T 누를게요. 컨트롤 T 눌러서 복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복사한 거를 애니메이션 폴더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애니메이터 탭을 눌러서 지금 이제 우리가 픽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터 창에 자, 레이어즈에 가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레이어 이름을 픽업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픽업. 그리고 픽업 얘는 아까처럼 베이스 레이어처럼 기본적으로 세 개의 스테이트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만들어서 제공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SS에 복사했던 픽업 애니메이션을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자,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픽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픽업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고 인스펙터 창에 서 루프 타임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반복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동작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럼 과연 두 개의 레이어가 어떻게 동작되어지는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지금 베이스 레이어에 픽업을 클릭해보면 픽업이 지금 동작되고 있고요. 베이스 레이어에도 워크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베이스 레이어 아래 픽업 레이어가 지금 층으로, 두 개의 층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레이어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로 해서 위치는 레이어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 위로 레이어 층이 위치하게 된다. 한번 클릭해서 위치를 바꿔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픽업 레이어가 위로 올라갔을 때, 자, 위로 옮겨놓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어떤 동작이 지금 진행이 되냐면, 픽업 동작을 지금 구현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얘를 반대로 픽업을 아래로 내려봤을 때는, 아까 베이스 레이어, 즉, 워크라는 애니메이션이 실행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픽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은 동작하지 않죠. 맨 위에 있는 층이 동작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여기 픽업이라는 레이어에 기어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weight라는 값을 0이 아니라 픽업 레이어에 기어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weight 값을 1로 준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얘는 워크 애니메이션이 아닌 픽업 애니메이션이 동작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픽업 설정 아이콘을 클릭해서 보면 여기에 마스크는 지금 논으로 돼 있어서 아무것도 참조시키지 않았고요. 블렌딩이 오버라이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블렌딩의 오버라이드 값을 참조, 애더티브로 바꿔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즉, 애더티브라는 블렌딩이라는 거, 워크와 픽업 두 개의 동작을 합쳐준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웨이트 값을 1이 아니라 0.5 정도, 절반 정도로 준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즉, 절반의 값들 가지고 동작들이 블렌딩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니티 에디터에서 지금 웨이트 값을 1로 준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자, 걸어가고 그다음에 픽업해주는 두 개의 동작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더티브라는 이 옵션이 블렌딩이 설정이 되어 있고 참조가 되어 있고 내가 스크립트를 자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웨이트 값을 어떤 조건을 주고 조건에 따라서 0에서 1로 값을 바꿔주게 되면 즉 두 개의 동작을 내가 구현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웨이트 값을 0에서 1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한 동작으로 얘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면 웨이트 값을 1에서 0으로 다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충분하게 애니메이션 레이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에디터 창에서 웨이트 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을 주면서 어떻게 동작이 되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충분하게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믹사모라는 웹사이트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소년이 울고 있는 뭐 애니메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또는 뭐 다른 웃는 동작 또는 뭐 뒤돌아보는 동작 자 이런 것들이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조금 더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믹사모에서 크라잉이라는 거를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크라잉을 예를 들어서 픽업에 가서 크라잉 쪽으로 픽업 대신에 크라잉을 바꿔준다. 자, 근데 만약에 자 이렇게 바꿔줄 경우에 자, 당연히 크라잉을 기본 스테이트로 선택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제 픽업을 빼고 그래서 set as layer default state를 선택을 해주면 얘가 기본 스테이트로 지금 바뀌어져 있죠.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얘는 애니메이션이 자 웨이트 값을 1로 주면 우는 애니메이션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레이어즈라는 것들은 이렇게 간단한 동작들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웨이트 값과 애더티브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개념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반복적인 연습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